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인터뷰 내용 쭉 들으셨는데 지금 문성근 씨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사라든가 그런 문화예술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그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국정원 지금 그 개혁발전위원회 내부에서 이제 국정원 내부를 조사를 했더니만 지난 정권을 넘어서 전 정권, 이명박 전 정권 때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이와 같은 문건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문건 자체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기자라든가 어떻게 특히 시사 프로에 있어서 진행자, 제작자, PD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는 그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만 상당 부분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지난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해서 이와 같은 이른바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식의 어떤 그런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2010년 9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드러난 문건을 보면요. 그 블랙리스트에도 포함됐던 배우 김규리 씨, 그러니까 이전의 이름은 김민선 씨인데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방송사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문건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국정원이 단발적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공식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마치 그 적국과 공작을 하듯 우리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건을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그 단계별로도 말이죠. 이를테면 이제 그 간부의 그 속성을 바꾸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1단계. 또 2단계는 소위 말해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연예인까지 지금 그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그 청산가리를 먹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자극적인 뭐 발언이었는데 이 한 줄의 그 자신의 홈페이지의 그 이야기가 9년 동안 자신의 직업을 못하게 하는 즉 그 사상의 자유 또 연예 활동의 자유가 그 봉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결국 그 SBC에 구체적으로 드라마 국장을 통해서 김규리의 출연 자체를 정지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이게 방송사에서 실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이 방송사 윗선이라든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행하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수사의 단서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은 나왔는 것이고 과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의 어떤 그 협의를 거쳐 한마디로 국정원과 공모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 아시다시피 그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심리 전단을 이용해서 댓글 부대를 했는데 댓글 부대와 관련해서 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 전단을 했던 이 민간인들한테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그 지금 국정원에서 그 지시를 했고 그것을 그와 같은 의도에 맞추어서 만약에 이게 그 공영방송이라든가 몇몇 그런 방송국이나 언론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으로 조사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따르지 않은 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서 했을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어떤 이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의도에 따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고요. 자, 여러분, 이 블랙리스트 얘기가 지금 와서 터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수년 전에 국회에서 나왔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좌파 예술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찰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인예총은 이런 좌파 예술 인사로 보고 그건 정리해야 된다. 우파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좌파 예술인에 대한 자금줄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저 브리핑 내용이 2012년 7월에 있었던 건데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은폐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상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뭐 수사에 의뢰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멈춰주고 결국은 그 지속적인 연결고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의 블랙리스트만 덩그러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이전에 일정한 연속성상을 갖고 흐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정원 개혁 TF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문건들이 계속 지금 발굴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원이 그 자신에 대한 제안 문건을 만든 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제안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 제압이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서 서울 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은 아니었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제압, 이건 시민에 대한 제압이었다.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서울시정 전체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또는 그 암묵적으로 딴지를 건 행위 자체가 서울은 결국은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한 제압이 아니었느냐. 언어프 상에서 일정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이버 공간 그에서는 그야말로 악성 댓글이 그 난무하는 거 하면 또 그 일반 일상적인 데서는 관변단체 그 지원을 통해서 그 집회 시위를 사실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하는가 하면 소위 말해 불신임에 관한 그 이야기도 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그 모습에서는 위기에 의한 공무 집행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측면에서 나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한 명예훼손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 전체가 국가기관의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많이 명성과 또 본질적인 시정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민이 제압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박원순 시장조차도 10명을 그 고소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고 있고 네. 지금 그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형사 고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거기까지 그 미칠지에 대해서는 결국 그 아래부터 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많은 원세훈 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선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보고라든가 지시했던 그것이 밝혀지는 연결고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겠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 보면은 나름대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얼마 정도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밝혀낼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